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11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1번은 타이틀이 재판시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1조 2항 1조 2항이 과연 적용될 것이냐, 결국 이 이슈죠. 행위시법주의 원칙의 예외인 재판시법주의, 이게 적용되겠느냐, 그리고 핵심은 뭐다? 동기설. 과거에는 동기설에 의해서 가벼워진 경우 또는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반성적 고려라는 어떤 그런 개념,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했었죠. 어떤 법령의 개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경하게 됐다면 그때는 1조 2항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폐지해버린 거예요. 반성적 고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왜 사법부가 임의로 만드냐, 오히려 여기서는 형사법적 관점에 어떤 주된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개념을 또 차용하고 있어요. 뭐 사실 형사법적 관점에 어떤 주된 변화가 있었느냐,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뀐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의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축소시켰다, 자의적 해석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판례는 상당히 좀 그 나름의 그 판례를 통해서 나름의 이르게 기준들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요 판례는 굉장히 뭐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에 이 동기설이 폐지되면서. 그래서 이 법행 문제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자, 대법원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은 뭐로 바뀌냐? 옳은 것. 자,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다. 기억입니다.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가 아니라, 즉 반성적 고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즉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라는 개념, 요때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형법제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이제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반성적 고려,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정, 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과형이 과중했다,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라는 반성적 고려에 기해서 형이 폐지되거나 가벼워졌다면 1조 2항을 적용하지만,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꾼 거다, 이랬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적인 기준을 과거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한번 볼게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즉 협의한시법이죠.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면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그죠? 또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가 배제된, 즉 형사처벌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배제된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렇죠?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그 다음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 협의의 한시법. 자, 이런 경우에는 형법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성적 고려라고 하는 동기설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1조 2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조 2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제 형사소송법 32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 이게 전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법령 변경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법령 변경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것도 맞다. 다음 디귿. 피고인의 유리하게 형법규를 개정하면서, 자, 유리한 거예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죄형이 가볍게 된 거. 형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 자, 부칙에서 근데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법규를 적용한다. 즉 경과 규정이죠, 이거. 경과 규정. 경과 규정을 두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과 규정을 두는 거는 헌법상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자가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경과 규정을 두는 거, 이 입법자의 자유재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리하게 형벌법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형법제 1조 2항과 형사소송법제 32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이거.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시면 요것도 맞고, 2번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전부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거 부분만 좀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다수 의견 보시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고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되고, 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되었어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또는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형법제 1조 2항과 326조 형소법제 320조 4호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시면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1조 2항과 26조 4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언제? 범죄의 성립과 처벌하는 규정과 형벌법규 자체가 가벼워지거나 아니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 여기서부터 바로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죠. 이렇게 된 경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그러나 해당 형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만약 변경된다. 수권 법령이라든지 형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제 1조 2항과 형사소송법제 320조 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 변경으로 해서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형법제 1조 2항 320조 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을 상실 예정하고 있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면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은 법령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쭉 내려가시면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이 법령의 변경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관련해서 판결 이후에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우리 봤죠.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법령의 변경에. 그러면 아까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이겠죠. 그리고 또 뭐죠? 위임입법에서 하위 법령의 변경. 그러니까 백지연법에서 보충규범 변경. 이 수권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것들이 재판시법이 적용되고, 다만 경과 규정을 둔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이거 뭐죠? 형법법규가 아니라 형벌법규겠네요. 형벌법규에 무관한 법령 변경, 즉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경우에는 재판시법이 적용이 되지만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어떤 게 이 형사법하고 무관한 거냐면 이런 거. 미성년자의 기준이나 재물의 소유권 기소, 친족의 범위 등에 관한 민사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형사범죄 구성 요건 해당 여부, 소추 조건 등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는 반성적 고려, 과거의 반성적 고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기준으로 봐도 형사법적 관점의 주된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에 스스로 예정한 유효기간 협의한시법이죠. 이런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돼. 근데 쭉 내려와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일정한 사건 발생에 따른 효력의 소멸을 예정한 광의한시법이죠.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인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전반에 대해서까지 행위시법 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광의한시법의 경우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 한시법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시법과 관련된 판례, 이 기준, 이 판례에 설치하고 있는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 이 판례 아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